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종목세일즈 김강현입니다. 자, 이제 3월에 주식시장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번 말도 많고 정말 탈도 많은 3월 주식시장이 될 것 같은데 이런 시장 속에서 어떤 종목을 좀 사야 되는지 고민이 많으시는 분들 종목세일즈 함께 하시면서 주식투자에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시장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장도 그렇게 나쁜 흐름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뭐 0.03%, 뭐 이 정도면은 지수가 뭐 하락했다라고 볼 수도 없겠죠. 그래서 1957포인트대 거래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코스닥 674포인트에 오늘도 역시 상승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은 얼마 전에 이제 끝난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물론 구체적인 경기 부양책에 대한 부분들은 나오진 않았지만 그래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경기 부양책은 계속해서 쓸 거라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지수가 뭐 글로벌 증시 전체적으로 동반적으로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도 역시 마찬가지로 미국도 역시 마찬가지로 경제지표 호조로 인해서 상승 마감을 보였는데 우리나라 증시도 역시 마찬가지로 동방적인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오늘부터 이제 열리는 중국의 양해 부분, 이 부분에서 중국 역시 마찬가지로 좀 기대감이 굉장히 많은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수는 뭐 상승 흐름이 좀 지속적으로 연출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로 인해서 이제 그동안 이제 외국인들이 2월 중순까지만 해도 매도 물량들이 계속 거세지면서 매도 물량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다시 순매수로 좀 이어지면서 지수 상승 좀 이끌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한 가지 좀 우려스러운 부분들은 바로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이 언제까지 순매수를 지속을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는데 이 지수가 지금 최근 들어서 올라가는 이유에 대해서 앞서 소개해드린 게 바로 기대감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이제 저번 주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 중국의 그동안 뭐 지준율 인하라든지 뭐 통화량 증가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뭐 경기 부양책은 쓰고는 있는데 그 효과에 대한 부분은 뭐 이렇게 크게 좀 나타나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중국의 양회에서 이제 통화 정책으로 인한 그런 경제지표 개선이 어떻게 좀 얼마나 어느 규모로 경제지표가 개선이 될 것인지 이런 부분을 좀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중국 양회가 끝날 때까지는 좀 오늘 장 좀 조심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이제 15일부터죠. 미국의 FOMC 회의, 미국의 금리 인상을 이제 발표가 예정돼 있는데 이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함으로 인해서 이제 뭐 일본이라든지 중국도 어떻게 좀 대응을 해 나가는지 이런 부분도 같이 좀 참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3월 15일까지는 좀 관망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은 여기까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난주 포트폴리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포트폴리오입니다. 옵트론텍, 그리고 대림 비행코, 뭐 각각 뭐 약수익 그리고 약보합권에 지금 머무르고 있는데 아무래도 시장이 뭐 추가 상승이 뭐 이렇게 계속해서 나오지 못하다 보니까 뭐 거래소 상장인 이 대림 비행코는 뭐 부진한 그런 모습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씩 이렇게 살펴보면요. 옵트론텍 같은 경우에는 뭐 이 종목을 보면 펀더멘탈은 아직 손상되지 않은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얘기들이 들려오는 게 바로 G5에 대한 그런 수혜 관련주들이 주목받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와 더불어서 이제 갤럭시 S7도 역시 기대감이 그만큼 커지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스마트폰 관련 부품주로서 아직 펀더멘탈은 손상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이 종목은 지속적으로 좀 보유 의견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목으로는 이제 대림 비행코가 있었죠. 대림 비행코 오늘 조금 뭐 2%대 약 3%가량 이렇게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 종목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아직 지금 최근 들어서 이제 수급을 보면은
이제 거래소 증시가 좀 반등세가 나오다 보니까 이제 거래소 쪽으로 뭐 대형, 그러니까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로 이제 수급 쏠림 현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이 업황이 좀 차례가 오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직 실적 장세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좀 나오지 않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대림뱅코의 이 실적 부분, 그러니까 펀더멘털적인 부분도 역시 아직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뭐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2015년도에도 역시 주택 거래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같이 16년 그리고 17년도에 실적은 좀 보장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림뱅코도 역시 마찬가지로 뭐 기술적인 부분도 역시 손절가 뭐 이탈하지 않은, 위협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서 일단 보유 의견 종목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 AS는 여기까지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오늘 세일즈 종목 말씀을 드리기 전에 방송 고지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주식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세일즈 종목 어떤 종목인지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종목은 드래곤 플라이입니다. 자, 게임주로 많이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천연 자원이 좀 부족하죠. 그래서 게임주라든지 뭐 반도체, 뭐 의료, 뭐 이런 업종들은 이제 원자재 가격에 따라서 좀 실적이 좌우되는 그런 업황이 아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장기적으로 뭐 주봉이나 기술적으로 주봉이나 월봉상으로 봤을 때 반등에 좀 기미가 보였을 때 공략을 하면 좀 수익률이 크게 날 수 있는 업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종목 좀 기술적으로도 반등 기미가 좀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좀 회사 이제 내부적으로도 역시 마찬가지로 굉장히 좀 좋은 그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좀 준비를 했다라고 간단하게 먼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 드래곤 플라이, 그럼 어떤 투자 포인트가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드래곤 플라이에 대해서 일단 회사 내용부터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뭐 매출 구성을 보시면 PC 게임과 그리고 모바일 게임 부서가 있습니다. 일단 뭐 다른 이제 사업은 좀 진행하지 않고 게임 관련주로서 이제 게임 업황에만 좀 치중을 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PC 게임으로는 일단 대표적인 작품들이 이제 뭐 반 온라인이라는 작품하고 그리고 썬 온라인,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FPS 장르라는 그런 게임 장르가 있는데 FPS,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이제 사격을 겨누어서 상대방과 이제 대결을 펼치는 그런 장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대표적으로 이제 카르마 온라인, 그리고 스페셜 포스 펜이 잘 안 나오네요. 스페셜 포스 온라인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대표적으로 이 두 게임이 있는데, 일단 그동안 지금 보시면 PC 게임이 매출 구성이 약 97% 차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이제 스마트폰 보급률이 높아지면서 실적도 역시 마찬가지로 PC 게임이 비중이 높다 보니까 아무래도 실적이 좀 부진했기 때문에 그동안 주가 하락이 좀 이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앞서 소개해드렸던 이 카르마 온라인 그리고 스페셜 포스 온라인을 통해서 국내 이제 게임 포탈 업체인 넷마블, 그리고 피망, 그리고 이제 글로벌 이제 세계적으로 일본, 중국, 미국, 유럽 같은 이제 선진국들에게도 역시 마찬가지로 게임 서비스를 좀 운영 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FPS라는 장르를 제가 좀 앞서 소개를 하다 말았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카르마 온라인 그리고 스페셜 포스라는 그런 게임이 대표작으로 꼽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2002년도, 그러니까 2002년도부터 아마 2010년도까지 PC 게임을 즐겨 하셨던 분들은 좀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스페셜 포스라는 게임과 그리고 카르마라는 게임이 2002년도에 이제 세계 최초로 좀 온라인 FPS 장르의 게임을 출시를 하면서 FPS 장르 게임에서의 좀 선두를 좀 입지를 확보해 놓은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현재까지는 좀 PC 게임의 매출 비중이 굉장히 높은데 앞으로 어떤 투자 포인트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투자 포인트를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면요. 모바일 게임 시장 진출에 본격합니다. 우선은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기 전에는
일단은 이 NC 소프트를 잠깐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동안 장기적으로 NC 소프트가 이 모바일 게임 시장에 진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성장성이 좀 부재하다는 이유로 주가가 좀 하락세가 지속이 됐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다시 또 오늘 또 고점 계속 이루면서 뭐 계속 상승세가 나오고 있는데 바로 이제 모바일 게임 시장에 진출했다는 소식 때문에 주가 상승이 이어지고 있죠. 근데 이 종목도 역시 마찬가지로 모바일 게임 시장에 진출을 여태까지 하지 않다가 이번에 모바일 게임 시장에 진출을 한다라는 그런 성장 모멘텀을 좀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게임으로는 이제 스페셜 포스 모바일 그리고 에이스 모바일이라는 두 가지 대표작을 좀 꼽을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투자 포인트 두 번째로는 요즘에 굉장히 좀 각광받고 있는 그런 섹터죠. 이 가상현실, VR 산업용 게임 개발을 좀 추진 중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성장성이 지금 확보해낸 그런 상태다. 굉장히 모멘텀이 풍부한 그런 종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은 바로 이 모바일 게임에 대한 시장 진출 본격화 이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이제 스페셜 포스 모바일이라는 부분들이 이제 실적이 좀 지속적으로 좀 좋아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 스페셜포스 모바일이 어느 정도의, 그러니까 과거에 스페셜포스라는 게임이 굉장히 인기가 많던 게임입니다. 근데 이게 모바일로 돌아서게 되면은, 실제 뭐 광고 매출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좀 해볼 수가 있는데, 어떤 게임이길래, 제가 이렇게 기대를 하느냐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자료는요, 이 드래곤플라이 이제 사업 보고서에서 이제, 좀 가져온, 그런 자료인데, 스페셜포스, 그러니까 이 스페셜 포스를 보면 2002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그 추이를 보면은 이 79주간 약 2년 동안 국내 PC방 접속률 1위를 기록을 한 그런 게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79주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무료 게임의 특성을 보면은, 무료 게임 같은 경우에는 뭐 출시를 하고 나서 뭐 3개월 아니면 4개월, 5개월, 이렇게 뭐 잠깐 반짝이는, 뭐 반짝 트렌드인 그런 특성을 좀 가지고 있는데, 스페셜 포스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료 게임인데도 불구하고 79주라는 그런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좀 인기를 끌었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이제 모바일 게임으로 좀 변화하게 되면은 일단은, 이 게임은 역시 마찬가지로 실적으로 바로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감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이 전 세계 30여 개국에서 약 1억 명 이상의 유저를 보유를 하고 있다는 부분인데, 이 앞으로 이제 게임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신작 게임에 대한 뭐 성공률 그리고 흥행률을 좀 예측을 할 때는 전 시리즈 그리고 전 게임의 흥행 여부에 따라서 좀 평가를 받게 되는 게 특징이 있죠. 그래서 지금 스펠포스가 PC 버전일 때 이제 국외에서 1억 명 이상의 유저를 좀 보유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이제 모바일로 좀 들어오게 되면 이 1억 명이라는 그 유저들이 이제 모바일로 수요가 좀 옮겨지게 되면은 실적으로 바로 이어질 수가 광고 매출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다시 또 바로 좀 실적으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역시 이런 이제 1억 명 이상의 그러니까 유저가 굉장히 많다라는 부분이 투자 포인트로 꼽을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스페셜포스가 PC 버전일 때 굉장히 좀 인기에 끌었었습니다. 근데 이런 수치화된 자료 말고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스펠포스가 4시 33분이라는 기업과 같이 동반적으로 협력으로 해서 게임을 개발을 했습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퀄리티도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4시 33분과 이제 협력을 했는데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를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4시 33분 대표적으로 이 영웅 모바일 그리고 블레이드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 대표 게임으로 인해서 2013년도 270억을 기록했던 실적이 2014년도에는 1160억가량의 증감률이 318% 급증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만큼 이 4시 33분은 뭐 유저들이 어떻게 하면 유저들이 열광을 하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하면 뭐 유료 아이템을 좀 결제를 하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하면 계속해서 좀 인기가 뭐 오랫동안 끌 건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알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4시 33분과 같이 협작으로 좀 이 스페셜 포스를 좀 개발을 했다라는 부분들이 성공률을 좀 더 높여주고 그리고 또 그에 따른 기대치도 높아지기 때문에
때문에 아무래도 주가 상승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페셜 플러스 모바일이라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또 뭐 모바일이 뭐 올해 4개에서 5개 정도 이제 모바일 게임을 좀 출시 예정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뭐 앞서 소개해드렸던 스펠포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이제 에이스 모바일이라는 그런 게임이 있는데, 이 게임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게임빌, 그러니까 이 게임빌이라는 회사는 뭐 딱히 뭐 따로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국내 대형 이 게임 포탈 업체인 게임빌과 같이 협력으로 이 에이스 모바일이라는 그런 게임도 좀 개발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4분기 글로벌 출시 예정이라서 이 오랫동안 계속해서 이 신작에 대한 기대감, 이 모바일 게임 시장 진출에 기대감은 이어질 것으로 좀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 드래곤플라이 좀 주목을 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순히 이 게임빌과 협력으로 인해서 이제 앞으로 좋아질 거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게임빌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크리티카라는 게임이 있어요. 예, 크리티카라는 게임이 있는데, 이 게임도 역시 PC 게임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13년도, 그리고 14년도에 게임비의 실적이 좋았던 게 바로 이 게임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게임이 이제 PC 게임에서 이제, 모바일 게임으로 이제, 그러니까 변환을 하면서 성공 사례를 좀 보여줬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역시, 에이스 모바일에 대한 이 성공률도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투자 포인트 그럼 두 번째인 부분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래곤플라이 투자 포인트 두 번째였던 이 VR 산업, VR 산업용 게임 개발 추진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최근 들어서 이제 굉장히 이제 각광받고 있는 섹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정부 정책에서 계속해서 뭐, 차세대 콘텐츠 사업으로 좀 활성화를 하겠다라는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정부 정책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1,600억 가량의 예산 투입할 계획이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관련주들이 굉장히 급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에 맞춰서 드래곤플라이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게임, 그러니까 VR용 게임을 좀 개발 추진 중이다라는 소식들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중장기 성장성도 같이 좀 확보를 해놓은 상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그게 바로 이제 스페셜포스 모바일뿐만 아니라 이 VR 산업용 스페셜포스도 역시 마찬가지로 같이 좀 개발 중에 있다라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 좀 참고를 하시면 좀 드래곤플라이에 좀 투자 포인트로 좀 꼽을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드래곤플라이 이렇게 좀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드래곤플라이의 좀 가격 전략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래곤플라이 가격 전략입니다. 매수가는 5,700원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7,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5,000원 이렇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래곤플라이 오늘 살짝 좀 3%, 4%가량 이렇게 좀 상승이 나오면서, 주가가 조금씩 밀리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 이제 대림비엔코, 지난주에 추천드렸던 대림비엔코도 뭐 현저가에서 따라잡지 않은 이유가 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 지수 자체적으로는 올라가고 있는데 불안 요소들은 역시 잔존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좀 매수가를 좀 낮췄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종목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뭐 반등세가 좀 사실 이렇게 조금씩 나오곤 있는데 아무래도 한 번 더 좀 매수가를 좀 낮출 그런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5,700원에서 매수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차트를 잠깐 보면 이 종목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종목이 상승했던 부분들을 보면은 21선 이평선을 지지를 받고 이제 61선 이평선을 좀 돌파를 해주면서 상승이 지속이 됐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21선에서 지지받았던 구간을 만약에 하향 이탈하게 된다라고 하면 완벽한 이제 하향 이탈이 되는 구간, 그러니까 5,000원 라인대를 지금 손절가로 좀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제가 7,000원을 잡아드렸습니다. 네, 7,000원 잡아드렸는데 이번 고점은 당연히 자연스럽게 뭐 실적에 대한 부분, 제가 뭐 종목을 계속 말씀을 드릴 때 실적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기대를 하는 종목들만 좀 소개를 해드리는데 이 종목도 역시 마찬가지로 실적에 대한 뭐 기대감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7,000원까지 좀 바라보시면 좋은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래곤플라이, 일단 여기까지 이렇게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이제 금요일입니다. 네, 주말 좀 잘 보내시고, 3월, 좀 말이 많을 것 같은데, 앞서 소개해드린 대로, 종목 준비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